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1년여 만에 행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027년 열리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등 현안 사업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산시가 공설봉안당 일원에 추가로 봉안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송악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송악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등 협조를 구했지만 설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부물품을 통해 나눔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나눔에 동참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현재 충청권에 주어진 최대 과제를 꼽으라면 바로 2027년 열리는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있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1년여 만에 행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현안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약 2달 보름 만에 세종시 어진동에 사무처를 꾸린 가운데 1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는 충청권 4개 시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회에 필요한 각종 경기장 건립 지원을 비롯해 홍보, 마케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날 현판식에 모인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유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25년까지는 경기장 건설 등 기반시설 준비 등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 행사인 만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예타, 연재, 공동 건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세종 종합운동장이나 대전 서부 스포츠타운 건립 등 경기장 건립 대응 업무가 이들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날 충청권 4명의 시도지사들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세종시청으로 이동해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선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과 함께 개헌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개헌을 우리가 시도한다고 또 추진한다고 할 적에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의 정신과 또 국가균형 발전의 큰 축인 행정수도가 헌법에 명기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날 공동결의문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를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와 세종의사당 준공 수요 등에 맞춰 3년 앞당긴 2027년 조기 개통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공설봉안당 일원에 추가로 봉안당 설치를 추진하면서 청정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송악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송악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등 협조를 구했지만 주민 설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아산시 공설 봉안당입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모두 11,9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6월 말 기준 약 63%가 사용되면서 오는 2026년에는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해 6월 공설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는 등 오는 2026년까지 아산시 공설 봉안당 일원에 봉안당과 자연장지, 국가유공자 묘역 등 39,2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봉안당 확충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설 봉안당 증설 소식에 송악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설 봉안당 증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현재도 봉안당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살기 좋은 청정 송악면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11일 송악면 주민 1,762명의 반대 서명을 아산시에 전달한 반대 추진위원회는 13일 열린 송악면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다시 한번 증설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학명의 33개 리에서 1762명이 반대 서명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 소학명의 청정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소학명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고. 이에 대해 박경기 아산시장은 장사시설 확충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그 수익 사업을 주민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돌려드릴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산리 주민과 또 송악 전체 주민 조금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아산시의 공설봉안당 증설 계획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돼 관심을 끌었던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보가영 의원은 음지에 있던 길고양이 보호조례안이 수면 위로 떠올라 관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찬반 입장이 있는 만큼 조례안을 더 손질해 올해 마지막 회기 때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 이후 시의회 홈페이지에 2,0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게시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부 물품을 통해 나눔 선순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가게인데요. 이 아름다운 나눔에 동참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쌍용동에 있는 아름다운 가게. 옷과 소품은 물론 각종 식품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기증한 것들입니다. 멀쩡하지만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재판매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합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라든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나누어서 재고 물품들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기부하는 함으로써 자원 재순환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변화를 조금이나마 더 낮출 수 있으며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쓰는 청바지로 만든 가방과 자투리 가죽을 활용한 지갑 등 업사이클링 제품은 물론 사회적 기업, 장애인 재활단체 등에서 만든 공익 상품을 통해 다양성도 확보했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기부를 통해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 손님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그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묶음으로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요. 저희는 쓰지 않지만 남들에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기부하고 취지도 좋고 또 자원을 또 이렇게 리사이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같은 아름다운 가게의 나눔 선순환에 뜻을 함께하기 위한 기업들의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그 사회 공헌에 관한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11년 동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름다운 가게가 인연을 맺어서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이런 그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또 자원 재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단순한 물건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 나눔과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방송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인 2023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콘텐츠사들이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SK 브로드밴드를 비롯해 케이블 TV 4개사가 공동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면 속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내 손짓에 따라 지휘를 시작합니다. VR, AR 세상에서는 우주 멀리 작은 별자리도 눈앞에 펼쳐지고 열기구를 타고 바다 위를 나는 것도 현실이 됩니다.
저희가 안동 지역에 있는 업체여가지고 아직 저희가 VR, AR 콘텐츠들을 제작은 많이 했는데 홍보가 아직 덜 돼가지고 이번에 경상북도 말고 이렇게 광주의 강력시에 와서 홍보를 하려고 왔습니다. 국내 우수 콘텐츠의 향연 2023 광주 에이스 페어가 개막했습니다. 18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의 주제는 콘텐츠 다이브, 말 그대로 콘텐츠에 빠지답니다. 전시회에서는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 콘텐츠 등 33개 나라에서 400여 개 회사가 참여해 비즈니스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에이스페어를 통해서 최신 콘텐츠 기술과 서비스를 접하고 아울러 우리 콘텐츠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등 국내 대표 케이블 방송 4곳이 처음으로 MSO 공동관을 꾸려 참여했습니다. 4개의 케이블 방송사는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첫 단추의 일환으로 이번에 광주 에이스페어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들은 자체 제작 혹은 공동 제작 등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를 선보이며 첫날부터 외국 바이어들의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It's a wonderful trip during my stay in Guangzhou. I hope to find the business partner and to do something together in Asia, in Europe. 또한 케이블 방송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살펴보는 컨퍼런스도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콘텐츠 관련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케이블 방송을 비롯해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3 광주 에이스 페어는 오는 17일까지 이곳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찬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행복 도우미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정말 힘들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작은 도움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도 더 따뜻해지겠죠. 천안시 중앙동과 천안중앙시장 상인회가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중앙동 나눔냉장고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천안중앙시장 상인회는 나눔냉장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을 지원하고 중앙시장 상점의 사업 홍보와 후원 상점 연계를 추진한답니다. 이어 중앙동은 중앙시장 상인회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을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의 도움을 드리는데요. 취약계층 가구 가운데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필요한 만큼 나눔냉장고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몸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배달을 요청하시면 중앙동 행복키움지원단과 노인맞춤 돌봄 생활지원사가 친절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김준수 천안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앙동 나눔냉장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상문 중앙동장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살기 좋은 중앙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중앙동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인 것 아시죠? 저도 자녀가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힘들게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섰네요. 다음 주 목요일인 21일까지 천안시 소재 대학 6개 학교에서 청년 마음건강 캠페인 금쪽 같은 내 청춘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우울증 극복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을 했는데요.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음료 차량을 이용해 음료 나눔과 이벤트 행사 등을 펼치고 있고요. OX 퀴즈, 희망나무 걸기, 정신건강 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신건강 검진 결과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청년에게는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이현기 천안 서북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청년들의 스트레스,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세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고향사랑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알고 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랍니다. 세종시의 거주자가 세종시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요.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최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부액의 30%까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어때요? 꿀팁이죠?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복원 등 증진은 물론 다양한 주민봉지 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가 오는 27일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하네요. 모집 대상 업체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관광, 체험, 문화, 생활용품 등 39가지 품목이랍니다. 이 기회에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300-5032번이나 세종시 누리집 공고고시에 게시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고 좋아요. 오늘 또 알찬 정보와 따뜻한 뉴스 소식 어떠셨나요? 이처럼 알찬 정보와 따뜻한 이웃 소식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행복 도우민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시가 대한민국 최초 온천 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시는 목욕 중심 온천에서 벗어나 치유 온천으로 온천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운양온천과 도구온천, 그리고 아산 온천까지. 행정안전부가 국내 대표적인 온천 관광도시인 아산시를 대한민국 제1호 온천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단순 목욕 중심의 온천에서 벗어나 온천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온천 치유 효능을 검증하는 고양 온천으로 특성을 살려 새로운 온천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산 온천이 그동안의 목욕에서 치료로 앞서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전국 유일 온천 전담 기관인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을 운영해 온천 재활과 온천수 분석 등 효능을 검증하고 온천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과 시험 평가 등으로 온천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헬스케어 스파 산업 박람회를 열어 온천 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봤고 오는 10월 26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온천 산업 박람회도 유치해 온천 산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온천 도시 지정에 따라 행안부는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함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온천 치유 전문가 육성과 지구별 온천 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천 치유 도시 아산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온천과 관광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제일 가고 싶은 매력적인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온천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한편 아산시와 함께 경남 창녕군과 충북 충주시도 온천 도시로 지정됐으며 지정서는 오는 10월 26일 아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온천 산업 박람회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임시도로인 국지도 96호선의 운명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 혹은 폐쇄의 갈림길에 선 것은 물론이고 지하도로 설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중앙 녹지공간과 금강 사이를 관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신도시 건설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임시도로로 전체 3km 구간에 이릅니다. 당초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계획에 따라 내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와 인근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교통 인프라 확보 차원의 존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바로 이 국지도 96호선 연결도로의 운명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내 도로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행복청이 96호선 처리 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해 15일까지 설문조사가 이뤄지는데 13일 오전 현재 각각 8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관심을 끄는 건 도로 폐지 혹은 기능 유지 의견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기능을 유지한다면 최적의 도로 형태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중엔 지하도로에 대한 항목도 있는데 댓글 토론방을 보면 지하도로 건설을 지지한다는 글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참사를 우려하는 겁니다. 오송 참사를 보면서 제방 옆에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눈으로 다 모든 국민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번처럼 거의 제방뚝과 가까이 금강에 물이 수위가 올라왔었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금강 옆에 지하도로 뚫는다면 행복청은 이번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연내 96호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26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세종 청년 취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서는 세종과 대전에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7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업 채용관과 면접장이 운영됩니다. 또 이 밖에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인공지능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취업 컨설팅관과 지역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청년 정책 홍보관 등 7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3 천안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다음 달 28일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축구와 육상 등 11개 정식 종목과 14개 생활체육 종목이 진행되며 스포츠 체험과 한마음 캠핑장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대회 전날인 27일에는 천안 홍대거리를 담다를 주제로 전야제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신규 교사 선발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37명, 초등 242명, 특수 35명 등 총 314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새롭게 바뀐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응시 자격은 해당 분야 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이내 취득 예정자이어야 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11일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중고 물품 사고 파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플랫폼을 보면 비싼 물건들도 있지만 나눔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내겐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할 것 같은 물품들, 기부를 통해 새로운 나눔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